부산 해운대의 노을진 바닷가는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며 저녁의 고요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속삭이듯 파도를 밀어내고 관광객들은 하루의 마지막 햇살을 붙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 작은 스피커 하나가 놓인 공간이 있었어요. 12살 소녀가 그 앞에 서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76살의 하정우는 잘 재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도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녀의 노래가 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하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이게 어떻게? 하정우는 멍하니 서서 소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 자장가는 30년 전 자신이 어린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세월의 강을 거슬러 기억은 선명하게 떠올랐죠. 작은 침대에 누운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르던 그 멜로디, 딸의 웃음소리, 그리고 약속했던 평생의 사랑. 하정우는 서울 성북동의 고급 저택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한국유통재벌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드라이버 없이 홀로 떠난 1박 2일의 일정이었죠. 사랑도 용서도 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단다. 하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전 그의 딸 하은이 2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음악가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집으로 데려왔었죠. 하정우는 그때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집안의 딸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음악가와 결혼하겠다고 하느냐.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뜨거운 눈물,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는 뒷모습. 하정우는 그날 이후로 딸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하정우는 이를 핑계 삼아 외로움을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회사는 번창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15년이 넘었고 가까운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었죠. 그저 일과 성공, 그리고 권력만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간 시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소녀가 인사를 하자 사람들은 동전과 지폐를 모자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정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소녀 앞에 섰죠.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소녀는 커다란 눈으로 하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우연은 운명의 끈이었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소녀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소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런 고액권은 처음 받아본 듯했죠. 아저씨, 너무 많은데요. 소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정우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단다. 그 값어치는 충분해. 소녀는 머뭇거리다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유이예요. 유이라고? 예쁜 이름이구나. 하정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유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정우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죠. 소녀는 기타 케이스와 작은 스피커를 챙기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거든요. 유이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소녀가 정말 자신의 외손녀일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담한 크기의 바다의 노래라는 카페가 해변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차양과 작은 테라스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유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정우는 몇 걸음 뒤에서 머뭇거리다 카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카페 안쪽 작은 무대에서 중년 여성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쓰다듬듯 움직일 때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하정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53살이 되었을 딸의 모습이 그랬을까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하정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30년 전 떠났던 딸 하은이었어요. 하은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았어요.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고 간간히 보이는 흰 머리카락이 그녀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기타를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정우는 눈을 의심하며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짝을 내디디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고 하은이 나왔어요. 그녀는 하정우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어요. 하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하은은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냉담함으로 바뀌었어요. 왜 오셨어요? 나 그냥 여행 왔다가. 하정우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준비된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3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정우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딸은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노래 들으러 오셨어요? 유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뉴판을 들고 있었어요. 하정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외손녀일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한다. 유이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정우는 창문 너머로 카페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하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죠. 커피가 나왔고 유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시던데. 하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란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한테 아저씨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엄마는 과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하정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조차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야 했습니다. 유이야, 내 노래가 정말 아름다웠단다. 내일도 노래할 거니? 유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저녁 6시에 해변에서 노래해요. 오실 거예요? 하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갈게. 다음 날 해운대 해변은 온화한 햇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정우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났지만 그녀의 차가운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죠. 세월이 많은 것을 씻어냈을 거라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하정우는 정성스럽게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후 5시 하정우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밀려왔다 사라지는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무엇이 남을까 생각했죠. 6시가 되자 유이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하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유이가 하정우를 발견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오셨네요. 하정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지. 유이는 기타를 튜닝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어제 불렀던 그 자장가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해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정우는 눈을 감고 그 노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린 하은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노래를 듣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노래가 끝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하정우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유이야, 할아버지는 어떤 자장가를 좋아하세요? 하정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유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랑 안 좋게 헤어져서 본 적이 없대요. 하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 엄마는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유이는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대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부르는 그 노래. 정말 아름답구나. 유이의 공연이 끝나고 하정우는 그녀를 카페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은 카운터 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정우가 들어오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죠. 아직 안 가셨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하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은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이요. 하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카페 내부는 바다를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은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진과 유이의 공연 사진이 걸려 있었죠.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천천히 하정우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하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하,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30년이 지나서요? 왜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은 없다. 내 교만과 완고함이 너와 내 가족을 상처 입혔어.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하은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그 음악가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언젠가 화해하기를 바랐어요. 하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려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유이는 내 손녀구나. 하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유일한 손녀예요. 유이에겐 아직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상처받을까봐. 하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은하,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유이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항상 질문했죠.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만날 수 없어요? 라고요. 하정우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유이에게 내가 누군지 말해도 될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할 수 있었죠. 내일도 올게. 매일 올게, 은하. 이번엔 약속할게. 하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정우는 해운대에 앉아 유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과 회의실 대신 부산의 해변과 작은 카페가 그의 세계가 되었죠. 하정우는 언제부턴가 양복 대신 편한 셔츠와 바지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유이는 하정우의 단골 손님이 되어 매일 그의 테이블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유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정우는 그저 조용히 듣고 따뜻한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자장가를 좋아하세요? 유이의 질문이 다시 한번 하정우의 귀에 맴돌았어요. 하정우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할아버지.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그 호칭이 얼마나 소중한지 유이는 알까요? 카페에서 멀지 않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 시작한 하정우는 회사 일을 원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비서는 매일 다급한 전화를 걸어왔지만 하정우는 중요한 일이 있다며 모든 회의를 미루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사라져 회사는 혼란스러웠지만 하정우에겐 지금 이곳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은이 하정우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하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은이 처음으로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게는 시간밖에 없단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우리 집에서 하시겠어요? 유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도 항상 이런 날이 오길 바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정우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하은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문이 열리고 유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 유이가 말을 멈추고 하은을 돌아보았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이는 다시 하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하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와 하정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그 포옹이 30년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맞아요?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하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렇단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하은은 문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어요. 유이가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서울은 어떤 곳인지, 회사는 무엇을 하는지,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죠. 식사 후 유이는 자신의 방에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사진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하정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어요. 자신이 놓친 12년의 시간이 페이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이의 첫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첫 공연 무대, 모든 순간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건 아빠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빠가 하늘나라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유이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은의 남편이자 유이의 아버지였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정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빼앗을 뻔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아주 좋은 사람 같구나.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났더라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하정우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유이가 잠들고 하은과 하정우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은하, 내 남편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은은 잔에 담긴 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정말 음악을 사랑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행복했어요. 하정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돈과 지위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을 때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항상 언젠가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은하, 정말 미안하다.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유이를 위해 그리고 남편이 원했던 대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하정우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은의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요. 고맙소. 다음 날 아침 하정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제의 만남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녀 유이를 안았던 그 순간의 따스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하정우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장기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비상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넘게 회사를 비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미뤄지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회의는 연기해. 개인적인 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인수권도 있고. 하정우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를 믿지? 전화를 끊고 하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평생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 말이죠. 오전 11시 하정우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은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정우가 들어서자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하정우는 조금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은은 손짓하며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은과 성민이 함께 찍은 웨딩 사진, 어린 유이의 모습, 그리고 가족 사진들. 자신이 놓친 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은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마주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유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만 하다가 잠들었죠. 하정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너를 많이 닮았어.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이의 고집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하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내가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요? 방금 왔는데. 하정우는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이번엔 약속할게. 하은은 잔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그 노래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 밤 불러주시던 자장가. 하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그 노래가 제게는 유일한 아버지의 추억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쫓겨난 후 그 노래만이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죠. 하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하,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감정을 닫아버렸어. 내가 성민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두려웠던 거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리 포기하신 거예요? 어리석었어. 내 두려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낭비했어. 하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성민이는 항상 말했어요.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야라고요. 그 말이 저희를 30년간 지탱해줬어요. 하정우는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첫 접촉이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붙잡아도 될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유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난 모양이었어요. 유이는 하정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유이는 주저없이 하정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하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저씨라고 부르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자신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죠. 학교 어땠니? 하정우가 물었습니다. 유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생겼다고 자랑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죠. 특히 제가 재벌 회장님 손녀라는 거요. 하은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유이야, 그런 얘기는. 하정우는 손을 들어 하은을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유이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란다. 유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요. 하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이 작은 카페에서 느끼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제 학교 음악 발표회예요. 와주실 거예요? 유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유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 카페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은과 하정우는 다시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서울로 돌아가셔야 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제야 깨달았어. 서울에 다녀와도 곧 돌아올게. 약속할게. 그 노래, 그 자장가 기억하세요? 가사 전체를. 하정우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음조렸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 노래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었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 노래에 내 마음을 모두 담았단다.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더 이상 노래도 불러주지 않으셨고 항상 일만 하셨죠. 하정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내가 모든 감정을 묻어버렸어.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날 오후 하정우는 하은과 유이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이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방을 구석구석 보여주며 신이 났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음악 관련 책들과 악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아빠랑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유이가 액자 하나를 가리켰어요. 세 사람이 해변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 빈자리는 할아버지 자리예요. 아빠가 언젠가 할아버지도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유이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는 빈자리 없이 완성하자. 약속할게. 저녁이 되자 하은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식이었어요. 하정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 식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죠. 내일 발표회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거니? 하정우가 유이에게 물었습니다. 유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비밀이에요.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노래예요. 식사 후 하정우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가서 회사 일을 처리한 뒤 저녁 발표회 전에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꼭 올 거죠? 유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번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 하은은 현관까지 하정우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실 거죠? 유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정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은하, 이번엔 달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알아.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게.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하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나고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하정우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하정우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오셨네요. 내일 아침 이사회 준비를. 하정우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준비는 됐나? 내일 오전 일찍 이사회를 소집해. 하정우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하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정우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다음 날 아침 이사회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하정우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하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죠. 이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정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남겠습니다.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며 제 지분 일부는 딸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부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 재고해 주십시오. 하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정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정우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됐어. 오후에 기차 타고 갈게. 발표회 시간에 맞춰 꼭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하정우는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인생이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부산 해운대의 작은 카페와 유이의 발표회장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는 중에 부회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회사는. 하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는 내가 잘 이끌어갈 거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깨달은 건 회사는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가족.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어. 부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세요, 회장님. 기차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정우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갔어요. 하정우는 이제 더 이상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닌 그저 딸과 손녀에게 돌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휴대폰 화면을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유이의 발표회는 7시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번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기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멈추었어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앞쪽 선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정차하였습니다. 복구 작업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대로라면 유이의 발표회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5시 15분.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야 해. 하정우는 승무원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반드시 7시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합니다. 승무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전 문제로 선로 복구 전까지는 출발이 어렵습니다. 하정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짐을 챙겨 기차에서 내렸죠. 가장 가까운 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하정우가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하정우는 이미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옆마을 작은 역까지 걸어간 후 택시를 잡아 부산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76살의 노인에게 30분 도보는 쉽지 않았지만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골길을 걸으며 하정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일 때문에 어겼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이의 발표회에 가야 했어요. 20분쯤 걸었을 때 하정우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탓인지 체력이 금방 떨어졌어요. 잠시 길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한 트럭이 그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중년의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부산. 가야 합니다. 하정우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문을 열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부산 근처까지 가는 길인데 타세요. 하정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운전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손녀 발표회에 늦으면 안 되죠라며 속도를 높였어요. 오후 6시 45분 하정우는 부산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그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어요. 해운대 중학교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해운대로 향하는 동안 하정우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발표회 시작 15분 전인데 곧 도착할게. 유이에게 내가 반드시 온다고 말해줘. 택시는 저녁 시간 부산의 혼잡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하정우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시계는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7시 10분이었어요. 하정우는 서둘러 강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미 발표회는 시작되었고 무대 위에서는 한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죠. 조용히 자리를 찾던 하정우의 눈에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그를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정우는 딸 옆에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늦었니? 하정우가 속삭였어요. 하은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유이 차례 아니에요. 3명 후에 무대에 오를 거예요. 하정우는 진정되지 않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간신히 도착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죠. 유이의 이름 옆에는 솔로 공연 마이너스 특별 편곡 자장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장가라고? 하정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이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요. 2번의 공연이 더 지나고 사회자가 유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유이는 교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유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었던 노래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매일 밤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제가 다시 편곡했습니다. 하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노래는 최근에 제 인생에 나타나신 소중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유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하정우가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지만 유이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단순한 멜로디에 화음과 현대적인 편곡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곡이 되었습니다. 하정우는 무대 위의 손녀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기억 속에서 어린 하은이 잠들던 모습,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공백, 그 긴 시간 동안 놓쳤던 모든 순간들. 하은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간의 상처가 이 순간 유이의 노래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이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 있는 하정우와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이가 무대 위에서 외쳤어요. 그 한마디에 하정우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손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유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제 노래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하정우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어, 유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은도 다가와 세 사람은 함께 포옹했습니다.
완벽한 30년 만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이는 양옆으로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며 신이 난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서울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정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럴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놓쳤으니까 이제부터는 함께 보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하정우는 해변가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부산의 해변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76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했죠. 하은이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없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30년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죠. 아버지, 정말 서울로 돌아가지 않으실 건가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이미 정리했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뿐이야. 갑작스러운 결정이 걱정돼요.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인데. 하정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그 회사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알아? 빈집과 외로움뿐이었어. 진정한 분은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해운대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구나. 하은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하지만 성북동 저택은 그곳은 너무 크고 차가워. 내 어머니가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지. 작은 집이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진정한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때 유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바다 갈래요? 하정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유이는 활짝 웃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하은은 딸을 배웅한 후 아버지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평생 살아온 서울을 떠나서. 하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은아, 그 노래. 아빠가 매일 너에게 불러줬던 그 자장가, 그 노래가 정말 아빠의 마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내가 모든 감정을 묻어버렸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하정우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어요.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 그날 오후 하정우는 약속대로 유이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이가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하정우는 손녀의 가방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지. 두 사람은 함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5월의 해운대는 아직 성수기가 아니어서 한적했어요. 바다는 파란 하늘을 그대로 비추며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유이가 물었어요. 하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많고 항상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지.
하지만 부산처럼 바다는 없단다. 할아버지 집은 크다면서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하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여기 해운대에 마련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엄마가 허락한다면. 엄마는 동의할 거예요. 엄마도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가 오신 이후로요. 하정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딸과 손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어요. 해변에서 돌아오는 길, 하정우와 유이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에는 해운대 근처 아파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정우가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하정우는 해변이 보이는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소개받았어요. 위치도 좋고 전망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바로 계약을 결정했죠.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유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하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새 집이 될 거야. 그날 저녁 하정우는 하은과 유이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결심에 감동했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하실 건가요? 하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내린 잘못된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한 달 후, 하정우는 서울 성북동의 저택을 팔고 해운대의 새 아파트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하은에게 상속했고 자신은 고문으로만 남았어요. 이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정우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은과 유이가 깨어나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이가 학교에 간 후에는 하은의 카페를 돕거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때로는 하은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죠.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하정우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정우는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이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여전히 해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하정우는 손녀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하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때 유이가 노래를 마치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어땠어요? 완벽했어, 우리 유이. 하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상처를 넘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유이가 물었습니다. 그 자장가, 오늘 밤에도 불러주실 거죠? 하정우는 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매일 밤 불러줄게. 하정우는 서울 성북동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운대에 작은 집을 얻어 매일 딸과 손녀와 함께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의 웃음은 처음으로 진짜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 하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해운대의 자장가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하정우의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기억이자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어요.